자, 68페이지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합니까? 네,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여기 이제 복임행위라 하잖아요. 복임권, 복임행위,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 선임되고 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되시나요? 이렇게. 대리인이 선임하고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요. 현명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선임되고 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언제나 선임된 사람이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게 다예요. 대리인과 선임되고 나면 대리인과 권한 똑같습니다. 비용 발생하면 본인한테 바로 달라 해도 되고, 선임되고 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하고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현명 안 한다. 자, 14번에 1번 옳은 것 했는데요.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1번이 정답.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찾으세요. 두 개가 틀렸네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름할 필요 없고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도 틀렸고요. 뭐 대리인의 이름은 자기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명백히 틀린 것이고, 3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언제나 법정 대리인이다. 그게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그게 틀렸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선임하는 것. 그렇죠.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다. 그것도 몇 번 시험 냈어요. 그 다음 5번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권 소멸 안 합니다. 근데 대리권이 소멸하면 마지막 문장 복대리 소멸합니다.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선임했다고 소멸하는 건 아닌데 대리권 소멸하면 앞에 관계가 끊어지면 뒤에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대리인이 소멸했다고 대리권 소멸하는 건 아니고 그건 별개고. 자, 15번 보시면 틀린 것.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죠? 본인을 대리한다. 이거 기출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고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는데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고요. 부득이한 때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 책임만 있다. 맞고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본인 지명이 나오면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는 겁니다.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는 이 15분 한 문제만 해도 거의 다 나와 있네요. 내용이. 자, 16번 옳지 못한 거.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으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기 책임으로. 그게 포인트거든.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다. 맞고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선임무과실이다. 선임무과실이다. 그게 중요하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맞고요. 복대리인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현명해야 되니까 본인 이름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현명하여 이 뜻이거든요. 자, 17번 옳지 않은 것.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 책임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본인 승낙 얻어서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 책임 있다 해야죠. 4번이 틀렸고요. 이런 건 쉽게 낸 겁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하도록 한 경우에
복대리인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협의의 무권대리. 자, 제목이 뭡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뭐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가 있는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라 칭하고 계약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 계약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다 되시죠? 갑이 추인하면요, 특약이 없는 한, 그렇죠,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 유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병은 뭐 할 수 있나요? 최고할 수도 있고, 병은 철회할 수도 있다. 그죠? 최고는 갑에게 해야 돼요.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돼요.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추인 전까지.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최고는 병이 뭐 무권 대리인 걸 알아도 최고는 해볼 수 있어요. 유지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정도니까.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추인 거절입니다. 여기 본다거든요. 간주, 발신주의 다 나온 거죠. 철회하면 확정 무효가 돼요.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요.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어요. 병은 선의무과실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병의 악이나 과실을 입증하면 을이 책임 안 져요. 그게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어요. 병은 선의무과실이고 을은 행위 능력자라야 돼요. 제한 능력자는 이 책임 안 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병이 선택합니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병이 선택해요. 계약 이행하거나 계약대로 이행해라. 아니면 전부 다 물어내든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되시나요? 단지 이제 추인 얻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 못하고 처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35조 책임인데, 법이 정하고 있는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뭐 여기까지. 요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상속 문제도 나오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틀린 거 기억에,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정 무효다.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추인은 누구한테 합니까? 을에게 해도 되고 병에게 해도 되고 승계인에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3번 정도 시험 냈습니다.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은 형성권으로서, 형성권 맞습니다. 상대방 승낙 요하지 않는다. 일부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없으면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하나 틀리고 지금 다 맞네요. 그 다음에 미음에 무권 대리행위 추인가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행위 할 수 없다. 틀렸죠? 무권 대리행위 해도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미음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자, 19번. 18번 문제는 괜찮습니다. 18번 문제는 한번 복습하셔도 돼요. 19번. 협의의 무권 대리 틀린 거 찾으라.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 거절 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추인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철회와 채굴은 선악 관계없이 인정된다. 안 되죠. 철회는 선의만 되거든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습니다. 리얼.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자이면 책임 없습니다. 책임진다가 틀린 거예요. 제한능력자이면 아예 이 책임 못 묻거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요거 비읍 맞습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동의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을 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읍하고 시옷 맞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행위라는 것에 무권대리거든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단독행위 할 것을 무권대리권 없는 을이 행위했다 이 뜻이에요. 아니면 병이 그에게 통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란 말이죠. 자, 이거 보시면 단독행위는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나요? 단독행위 두 가지. 상대방 없는 게 있고 상대방 있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제한다 통보하는 거, 취소한다 통보한다 되시나요? 요거 하나 예를 하나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 없는 거는 뭐 있어요? 유언 하나. 그러니까 형님이 할 유언을 동생이 대신 유언한다 이 말이에요. 권한도 없이. 이 유언은 대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갑이 해야 할 유언을 이게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을이 유언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다. 갑이 추인해도 무효다 이 됩니까 지금? 이게 비읍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비읍 문장 보세요. 비읍.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고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유언. 상황 이해되죠? 요거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본인 추인하면 유효하다 하면 틀린 거예요. 추인해도 무효거든요. 자, 상대방 있는 거 해제 의사표시. 갑이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대리권 없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한다든지 병이 해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이 이쪽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란 말이죠. 상황 이해되나요?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 을이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하는 경우가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면 수동대리 되나요? 그림으로 하면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제 통보했단 말이죠. 이때 조건이 있어요. 갑이 해제 통보할 것을 을이 무권 대리인 대신했을 때는 병의 성락이 있거나 병이 대리권 없음을 다투지 않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을이
해제 통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로 넘어가요.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로 넘어간다고. 계약의 무권 대리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시킨 걸로 할게. 내가 해제 통보한 걸로 할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 시어 보세요. 시어선 요것은 보시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동의 얻어 단독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이쪽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까지만 읽고 일로 보세요. 병이 해제 통보하는데 누구한테 동의받아가지고 을 동의받아고 이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 기준으로 오면 수령하니까 수동대리란 말이에요. 수동대리는 병이 해제 통보하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누구 동의받아야 돼? 무권 대리인 을의 동의를 받아서 통보. 네 받을래 하니까 받겠다 하네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약의 무권 대리를 가요. 원래는 병이 해제 통보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을 동의받아 을한테 전해놨단 말이죠. 그럼 갑이 그거 내가 받아들일게 하면 오케이 된다 이 말이죠. 한 단계 걸쳐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약의 무권 대리가 적용되니까 이때 갑이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추인하면 오케이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5번 시옷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동의 얻어서 단독 행위했다 요거예요. 수동 대리를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되시나요? 요거 능동 대리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다 말이에요. 단독 행위 무권 대리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상대방 없는 거 하나, 상대방 있는 거 두 개. 요 비읍하고 시옷이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까지 알아두면 고득점, 대리에서는 안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놓치면 이게 나오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 문제 어쩌노 이렇게. 그래요. 늘 그래요. 해제나 취소를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요거는 유언 생각해 두면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말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거든요. 형이 재산가인데 동생이 형 돈으로 재단법인 설립하겠다고 말이 나와도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무권 대리 철회와 최고 틀린 것. 철회는 모르는 경우에 허용된다. 맞죠? 선의만 된다. 선의만. 최고는 선악관계 없이 됩니다. 맞잖아요. 이런 거 나온 거죠.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되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 거절하기 전까지 된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어색한데 그래도 맞는 겁니다. 둘 다 추인 전까지만 돼요. 추인이나 거절 전까지만 돼요. 종합하면. 철회와 최고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이다. 자, 이게 틀렸죠. 철회는 본인에게 하거나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는데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해야 돼요. 4번이 틀린 거고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본다. 맞습니다. 20번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20번. 요거는 별것 아닌데 이렇게 최고 철회 요것만 거론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자, 21번. 무권 대리 옳은 거 찾아라. 일부 추인은 동의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맞죠? 1번이 답이에요. 그냥. 옳은 거 됐습니다. 자, 2번 어디가 틀렸어요? 추인한 때부터 하면 틀리죠. 추인한 때부터. 그렇지. 그거 늘 그거 내는 거란 말이죠. 이 문장은. 자, 그 다음 3번은 추인은 의사표시거든요. 명시적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도 됩니까? 그렇죠. 묵시적으로도 된다 해야 되죠. 근데 명시적이에 하며 이 말 벌써 틀렸고요. 또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 알더라도 대항 못한다.
몰랐을 때 대항 못하는 거죠. 알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두 군데가 틀렸네요.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 부분 틀렸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고. 자, 4번은 상대방이 아는 경우에는 철회 못하죠. 철회할 수 있다면 틀렸죠. 그 다음 5번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 이제 135조인데 법정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이 책임을 질 때 자기한테 잘못 없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자기한테 잘못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사람 탓 때문에 그래 됐다. 나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든 없든 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5번 지문이에요. 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 발생 일으킨, 야기 일으키다 뜻이거든요. 위법 행위로 무권 대리 행위가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지지 않는다가 틀렸죠. 기망이라도 책임져야 돼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5번 지문 요거 주목해 두셔야 돼요. 21번은 5번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둔다면 1번에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 없으면 무효다. 그거 간략하게 잘 내요. 간략하게. 1번하고 5번을 주목하자는 거죠. 자, 2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토지 매도하였다. 옳은 것. 병이 선이면 갑이나 을에게 상당한 기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틀렸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되거든요. 을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틀렸고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무권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야 되죠. 상속 문제입니다. 3번은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다. 동의 있어야 된다 했죠. 없으면 무효고요. 을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틀렸죠. 병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그 다음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 철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추인 후에는 철회 안 돼요.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돼요. 22번도 기출문제고 23번 볼게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무권 대리인이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했다. 이것도 기출이네요. 계약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되시나요? 단독 상속 이 사건 요거 하나 정도는 봐두세요. 이와 단독 상속 나오면 이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23번. 갑병 사이 매매계약 무효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 문제는 1번 이게 제일 맛있는 지문이에요. 자, 문제 속에서 23번 문제 속에서 갑이 사망했다는 거 있잖아요. 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이 추인했나요? 추인 안 했나요? 했겠지요? 안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석줄 속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문이 잠겨 있는데 열린 것처럼 뚫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 열었다는 말이 아무데도 없는데 열었다 열리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갑이 추인하고 죽었어요? 추인 안 하고 죽었어요? 아무 말 없이 죽었잖아요. 지금 뭐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인 안 한 거예요. 추인 안 했으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무효죠. 1번이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공부하기에는. 이해되시죠 지금?
그 다음 병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돌려달라 못하니까. 3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말이잖아요. 2번 3번은 같은 말입니다. 4번에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사용료 달라. 안 되죠. 팔아놓고 사용료 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4번이 틀린 거고요. 만약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서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제 전전양도되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 문제는 1번하고 3번 정도인데 지문이. 그럼 을은 병이나 정에게 넘어간 걸 등기 넘어간 걸 나중에 을이 말소 됩니까 이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23번은 1번이 제일 잘 만들어진 문제 중에 하나다. 갑이 추인하고 죽었나요? 추인 안 하고 죽었나요? 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다.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하기 전이니까 무효죠. 1번이 어려운 거예요. 자, 24번. 역시 묵군 대리인 을이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했다. 표현들이 고려하지 않는다. 옳은 거 찾아라. 판례 기준이다. 갑이 을의 대리행위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은 단독 행위거든요. 동의 필요 없어요. 형성권이고. 동의받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추인하면 돼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토지 소유했던 갑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병명예로 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금방이잖아요 이거. 말소 청구 2번이 답이에요. 그 내용은 거의 반복돼요. 비슷하게. 자, 3번은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을이 제한능자이더라도 을이 제한능자면 병이 을에게 책임 못 묻거든요. 할 수 있다가 틀린 거죠. 못한다 해야죠. 4번에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러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병은 최고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거절하고 나면 최고할 필요도 없어요. 못합니다. 5번에 병은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이네요.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악이자는 처리 못하죠. 결국 23번 안에 이미 내용 다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자, 25번 볼게요. 대리권 없는 을과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을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추인은 을에게 해도 되죠. 2번이 틀린 거예요. 추인은 누구한테 해도 된다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그 승계인에게 해도 된다. 되시나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한 3번 나왔거든요. 시험이. 무권 쪽에 해도 되고 상대방 쪽에 해도 되고 승계인 쪽에 해도 되고 3번은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4번은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알지 못하면 주장 못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계약이익이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미성자니까. 그 내용 거의 같아요. 무권대리 한 2-3문제 정도만 복습을 꼭 하고 넘어가세요. 정 안 되면 그 중에 한 문제라도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6번 보시면 무슨 문제입니까?
표현대리 문제잖아요. 표현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있잖아요. 125, 126, 129. 요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되시나요? 상대방이 항상 선의무과실이라야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되시나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에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없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아예 책임 안 지니까. 표현대리를 유권대리 일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일종으로 본다. 자, 틀린 것 봅시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표시 단어까지 들어가면 관념의 통지 맞습니다. 이렇게도 두세 번 출제했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란 명시적 표시가 된다. 틀렸죠. 묵시적으로도 되거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호텔 회원권 모집 계약하면서 자신의 총 판매점이나 총 대리점 명칭 사용하여 모집 안내하는 것을 묵인해왔다. 묵인해왔다. 이거 묵시적 대리권 수요 표시 사례예요. 그대로 나왔고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본조는 임의 대리에는 적용되나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125조가 그렇죠. 맞습니다. 본조 125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요한다. 맞습니다. 예. 틀린 건 니은 하나만 틀렸어요. 125조는 뭐 이 정도밖에 낼 게 없어요. 그럼 27번 문제요. 권한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권한이 있는데 초과했다 이 말이거든요. 권한을 넘었다. 이 넘은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초과도 되고 아예 다른 종류도 된다. 대리행위 당시에 제3자가 대리권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대리행위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말은 초과 부분에 대리권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선의무과실이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전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없으면 126이 적용이 안 돼요. 요 형태입니다. 선의무과실은 언제 기준입니까? 거래할 때. 자, 보겠습니다. 27번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 범위 초과하여 대리행위했다. 역시 권한 넘은 표현들이 됩니다. 맞고요.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 됩니다. 사자도 되고 복대리권도 되고 다 기본이 됩니다. 부부 일방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 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126조 성립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가?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고요.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범죄 행위했다. 현명했다 안 했다? 현명을 안 한 겁니다. 현명 안 하면 126이 대리가 자체가 안 됩니다.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현명을 안 하면 그렇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현명을 안 했으니까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가 안 되죠. 그럼 표현 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대리가 안 되는 거죠. 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5번 지문 요걸 주의하셔야 되죠. 현명을 안 했다. 5번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27번 이 문제는 한 번 정도는 봐둘만 합니다. 대리행위시 기준이다.
네, 묵시적으로도 표시가 이거는 묵시적, 이거는 126조 5조였고요. 자, 28번 권한 넘은 표현 대리.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있으면 복대리인 권한은 126조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본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했다.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6조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하면 현명한 게 아니거든요. 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역시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것도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된다 해야 되고요.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류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권한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4번이 답이에요. 이 대표자에게 권한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권한 넘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기본 대리권 내용과 대리 행위는 동종 아니라도 돼요. 다른 종류라도 상관없다. (27번) (28번) 이런 부분은 126조 쪽에 관한 126조 문제죠. 자, 29번 표현대리 옳은 것. 소멸한 대리권, 기본 대리권은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위선가사도 기본 대리권 된다 해야 되고요. 등기 신청권 이것을 가지고 동종이 아닌 사법상 법률상 대물 변제를 했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종류, 이게 다른 종류의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표현대리 법률이 적용된다 해야 되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이유로 책임 감경할 수 있다. 과실상계 처음부터 적용 못한다. 자, 30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고 뭐까지 줬습니까? 위임장, 인감, 저당권 설정, 저당 설정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부를 했다. 도장까지 일체를 교부를 했다. 을은 이것을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대신하여. 그렇죠, 그렇죠. 매도했으니까 돈 빌려라 했더니 매도해버렸단 말이죠. 권한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잘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틀린 거 찾아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표현대리라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억 틀린 겁니다. 매매계약이 강행복귀 위반 확정 무효다. 무효면 표현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본인 책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용된다가 또 틀렸어요. 병이 매수 당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선임무과실이다 이 말이거든요. 성립 후 대리권을 알았더라도 126조 성립한다. 맞습니다. 계약 당시에 모르면 되거든요. 이것이 맞는 말이고요.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이러면 지금부터 대리가 아니에요. 을과 거래한 거지. 그렇게 되니까 표현들이 주장 못합니다.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 마쳐버렸다 하면 그때부터는 대리가 아니에요. 맞는 건 디귿 하나고요. 기억열, 리얼 세 개가 다 틀린 거죠.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이 사건 자체가. 자, 31번 볼게요.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틀린 것. 대리권 소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임무가 실이면 대항 못합니다. 맞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한 경우 상대방은 선임무가 실이면 129조 표현대리 성립한다. 맞는 말이고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했다. 그러면 126조가 성립한다 해야 돼요. 3번 D것이 틀렸고요. 129가 아니라 126으로 가야 되고요. 리얼에 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게 했다. 상대방이 선임무가 실이면 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야 되죠. 리얼 이게 아버지가 딸한테 대리권 줘 왔는데 대리권 수권을 철회해버린 거죠. 근데 딸이 복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해가지고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본인 책임져야 돼요. 그 사건이거든요. 129 나오면 리얼 이거는 거의 뭐 빠짐없이 나옵니다. 아니면 표현들이 하면서도 리얼 하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표현들이 판례와 다른 거 유권대리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권이거든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그런 경우라도 과실상계 적용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맞는 말. 과실상계 적용 못하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대리로서 유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행복귀 위반 무효면 성립할 수 없다. 맞고요. 사원청에 결의 거쳐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맞고요.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유권 대리와 같아진다. 되시나요? 결과적으로 유권 대리와 같아진다는 것이지 어디가 틀렸는가 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무권이 유권으로 바뀐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뜻이지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말이죠. 대리권 준 건 아니거든요. 요 문장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유권 대리와 같아. 이렇게 해야 돼요. 표현이 약간 다른 겁니다. 대리권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로 됩니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마치 유권 대리인 것처럼 내가 책임 다 질게. 이런 뜻인 거죠. 그거 차이입니다. 자, 33번 볼게요. 표현대리 옳은 거.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된다? 아니고요. 권한 넘은 표현대리 기본은 같은 종류라 해야 된다? 아니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꼭 어렵게만 나오는 거 아니다. 4번은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틀렸죠. 묵시적으로 되니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있으면 권한 넘은 대리 행위가 있으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죠. 자, 34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X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 대리권만 소유했으나 을은 매도하는 계약 체결했다. 아까 유사하죠. 지금 이게 지금 기출 29의 작년 문제네요. 비슷합니다. 봅시다. 을은 표현대리 성립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갑이나 을은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병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틀렸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책임 다 져야 되죠. 근데 병이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책임 경감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니은 틀렸고요.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권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악이네요. 악인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X토지가 허가구역에 있어서 허가받지 못해 확정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강행규정 위반해서 확정 무효면 표현대리 자체가 안 된다. 잘했습니다.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 이때 병이 선의무과시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신 명의로 했다는 말은 현명 안 했다는 거죠. 현명 안 했으니까 아까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 안 하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표현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요 34번 문제는 한 번 더 읽어두세요. 가장 최근 문제니까. 시중말로는 가장 신상이다. 이렇게. 요렇게 조금 그래도 조금 느슨하지 않게 문제 만들어 놨어요.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문장 표현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자, 35번. 갑은 을에게 토지 매각 대리권 소유하였으나 위임 계약이 종료하여 대리권 소멸했다. 소멸되었죠. 을은 소지하던 위임장 이용해서 갑 소유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소멸 후에 매매했네요. 갑은 전혀 모르고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 되시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거론할 수 있는 자리고요. 129조. 요거는 선의무과실이면 129조 표현대리가 가능한 이야기고, 요거는 모르고 이제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이 문제인데 이게 충돌될 수도 있어요.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기 이제 선의무과실이면 성립하니까 이쪽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도 있는데, 그럼 이중매매 결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간평 문제네요. 타당한 것,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것 찾아라. 을의 대리권 소멸에 대하여 병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갑에게 129조 주장할 수 있다. 요거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그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갑은 병에게 이중매매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 부담한다. 맞습니다. 일로 넘겼잖아요. 벌써 등기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부동산을 양쪽에 판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못 넘겨주잖아요. 이쪽으로 넘겨줬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행불능.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가 된다. 을과 병은 무권대리 맞죠? 대리권 소멸 후에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니까 무권대리 맞습니다. 표현대리는 일단 무권대리거든요. 병이 4번에 표현대리 주장이 없더라도 제2매수인 정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갑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병은 갑에게 전부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되죠.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책임지는데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책임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장이 없더라도 요게 틀린 거죠. 주장하지 않아도 요 부분이 틀린 거다. 주장을 해야 책임져라 하죠. 되시나요? 유권대리의 주장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은 표현대리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권이거든요. 35번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연습하시면 괜찮습니다. 요렇게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렇게는 안 냈거든요. 간평에서 여기 한번 나온 건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표현대리하고 이중매매를 연관시켜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상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연습해두면 이와 비슷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거든. 자, 뒤에 36과 37. 대리 틀린 거. 자, 문제가 뭡니까? 대리. 요 제목을 보셔야 돼요. 대리 다음에 틀린 거라니까. 대리에 대해서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한 거 다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면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본인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본인이 추인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맞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나왔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본인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무효다 해야죠. 요거 기출문제예요. 요 3번 지문 놓치면 안 되죠. 요거잖아요. 보세요. 요 제일 왼쪽 칸 요거 첫 번째 케이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해도 무효다. 되시죠? 4번에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에 대리권 남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 책임 없습니다. 맞죠? 대리권 남용 거론하고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는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존. 자, 37번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옳은 거 찾아라.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대리 행위 표현 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되죠.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해도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추인.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역시 포함된다. 틀렸죠.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 그 무권 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해야 되고요. 않는다가 틀렸죠. 반대로 적어놨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되죠. 37번도 뭐 적당한 게 괜찮습니다. 앞에 금방 우리가 35번, 37번도 받으셨대요. 이렇게 이것저것 묶어서 낼 때도 있어요. 자, 잘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무효 취소 볼게요.